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그러한 배경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한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죠. 요즘 같아서는, 옛날 같으면은 뭐 일본도 선진국, 미국도 선진국, 뭐 선진국이 되게 많았지만 요즘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미지가 대폭 그 위상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K-드라마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한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시절이 되었으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7위의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보다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는 뭔가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로 해외에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양국을 해외에 이렇게 전파시키듯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옛날에는 노동자로서 뭐 사우디라든가, 우리 지금 80년대 뭐 90년대 이때만 해도 노동자로서 거기 가서 건설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국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위치로서 우리나라가 많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사주에서 그만큼 일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가장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오늘은 경이라고 하는 일간이죠. 경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때 이렇게 경금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공부하실 때 초학하시는 분들은 경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항상 오행을 뒤에다 붙여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금은 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상 금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나누냐, 하나는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양이 있으니까 뭐 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음금. 그래서 양금과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자, 이 양과 음을, 같은 금이지만은 양과 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뭔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강한 개념,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단단하다, 그것도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너무 거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칠다, 굉장히 거칠다, 좀 무겁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뭐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좀 거칠면서
묵직한 그런 무쇠와 같은 개념 내지는 강철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갖다 완철금이다. 그래서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기보다는 부드럽죠. 부드럽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단단하기보다는 조금은 뭐예요? 연하다 그럴까요? 연하다? 뭐 쇠를 좀 연하다라고 하나요? 뭐 부드럽다 하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거칠다라고 하는 것에 상반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매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볍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유를 할 때 신금은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개념이 이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매끈하고 가벼운 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예요? 그렇죠. 뭐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같은 거, 주옥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금 같은 거, 금은 보화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쓰는 렌즈 같은 거 있죠. 콘택트 렌즈라든가 안경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신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액정이죠. 액정.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액정 겁나게 잘 깨집니다. 조금만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깨지죠. 그래서 이 액정 하나 가르려면 진짜 떨어지는 순간 한숨이 나오면서 소주가 몇 병이 날아가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쳐다볼 수 없는 그 액정. 또 저는 또 성질상 액정에 조금이라도 티가 나거나 금이 가게 되면 그걸 바로 바꿔야지,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 짓는 그런 것들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액정 한번 깨지면 아주 손해막심하죠. 이거 다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 같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도자기 같아요.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신금과 같은 것이죠. 도자기는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 청화백자, 뭐 고려 청자, 와장창 깨집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 대대로 10대 때 10대, 20대 막 이렇게 내려왔던 고려 청자를 고려 시대가 10대, 20대 되나요? 그렇게 된다고 손자가 갖고 놀다가 깨졌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이 바로 신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의 용도가 다른 것이고요. 음금의 용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철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로서 달구어서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로 경금의 용도라고 불죠.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 없을 땐 임수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정화가 1순위고요. 만약에 정화가 없을 때는 임수가 2순위가 되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수도 경금을 갖다가 용도 있게 세진한다든가 세척하는 그러한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용도 있게 하는 것은 1순위 정화인 것이고요, 2순위 임수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 개수는 물론 조후의 용도,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조후할 때 병화를 쓸 수 있고요, 내지는 경금이 4월 5월 정도 여름에 뜨거울 때 태어났을 때 개수로서 조후 시원하게 만드는 용도로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병화 개수로서 경금을 단련하거나 개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뭐 도세한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정화 내지는 부차적으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오늘 아마 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뭐 경금이 화를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여건. 그래서 제가 월령이라고 하는 거,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금은 뭐 내일 또 어차피 공부를 할 것인데, 신금은 아까 말했던 부드럽고 연약하고 매끈하고 아름다운 금은 보화 같은 것이죠. 렌즈 생각해, 콘택트 렌즈 여러분들 요거 금이니까 불로 달구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렌즈 망가집니다. 그리고 도자기, 고려 청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광택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병화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후의 용도로는 쓸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금을 뭐 정화로서 단련한다, 병화로서 신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단련의 개념은 신금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월령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 뭐 술월 하면은 지장간 몇 개 신금정화부터 보고 지장간이 사령했는지 뭐 어쨌는지 요걸 보고 뭐 바로 직업 잡아놓고 뭐 어떻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월령 필요 없다, 연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일주도 보지 않습니다. 연주만 보고 그냥 연주 보고 하는 건 옛날 고법 시대라고요. 고법 시대 때 사주 보는 방식이 고법 시대고, 신법 시대 때부터는 연주보다는 일주를 위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이제 요즘에 신법 시대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과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사주에서 용신과 격국과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오행이 왕해져야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중화가 되는 것이고, 사주 원국에서 중화를 이루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사주 원국에서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중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그 사주가 가장 완벽한 중화를 성취한 그런 아주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주 보는 겁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중화는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개념, 왕세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중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중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것만 중화시키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사주를 볼 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키고서 용신충법이 다섯 가지가 있죠. 억부 용신법, 뭐 조후 용신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왕 용신법, 그 다음에 통관 용신법, 또 뭐 하나가 또 있는데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신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따로 가르칠 때는 억부 따로, 조후 따로, 전왕 따로, 통관 따로, 또 뭐 따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주로 볼 때는 이거 필요 없으면 사주 이런 거 이건 강학상 머리에서 정리하려고 이런 거 필요한 것이, 사주 볼때 한눈에 딱 이것은 뭐가 필요하다, 한눈에 나와야 되는 거, 이걸 찾아보면서 이거는 억부로 봐야 된다, 이건 조후로 봐야 된다, 이거 하면은 태권도 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배우면서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 자, 절기를 보면 한로라고 하는 절기요, 한로와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상강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상강도 뭐 서리가 내린다. 상강이라고 하는 건 뭐 그만큼 날씨가 좀 추워졌다라고 하죠. 서리가 원래는 얼지 않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면은 눈이 되는 것이고 적당히 얼면 서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한로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이슬이죠. 아직은 서리가 되지 않은 것이 한로인 것이고, 한로에서 상강 가면은, 상강에는 이제 그 이슬이 서리가 이슬이 조금씩 얼기 시작하는 것이고, 입동되게 되면 이제 내리는 것이 이제 뭐 이슬이라든가 서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내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한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월이 한로가 되어야지만, 이거 어저께 제가 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에서 수월로 넘어올 때는 바로 한로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계절이 월이 바뀐다라고 해서 어저께 오전 10시 58분에 한로가 들어와 있고요. 한로가 되면서부터 술월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일단 큰 틀에서 신월 6월술은 항상 제가 신유술 서방이라는 말을 하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뜻은 쉬운 말로 서쪽 하늘이죠. 서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모두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추라고 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술월은 만추라고도 하고요, 모추라고도 하고요, 개추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뜻, 어떤 뜻? 늦가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로 술월에서 한로 지나고 상강 지나고 그 다음 입추가 아니죠, 입동이 되겠죠. 입동이 되면서 이제 월이 해월로 이렇게 해자축 해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똑같은 가을, 신월, 6월, 수월이 모두 똑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 6월보다 수월이 더 기후 자체가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신유술월이 모두 겨울처럼 차갑진 얼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차가운 건 아니지만은 금의 숙사라는 기운, 숙살 지기가 많기 때문에, 왕해지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좀 뭐랄까 썰렁하다 그랬죠.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좀 낮에도 이제 한 20도 정도, 22도 정도,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그 정도 되게 되고요. 반팔 입고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움직이면 땀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조금 과격하게 운동하면 반팔 입고도 아직은 조금은 많이 움직이면 땀이 나는 그런 단계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팔 입고 있어도 움직이면 따뜻하고 또 얇은 긴팔이라도 너무 너무 두껍지 않고 가벼운 긴팔 정도 입고 있으면 그냥 보온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쾌적한 그런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전기난이 돼서 그 교차로에 신호등도 안 켜진다고 하죠. 그리고 뭐냐면 저기 호주의 중국에서 석탄을 수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을 못 하고 있어서 석탄 발전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석탄 재래 연료죠,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어서 하늘이 굉장히 불투명했죠. 그래서 가을 하늘, 되게 우리나라 가을 하늘, 원래 해맑은 그런 가을 하늘이었는데 되게 그렇지 못했다가 중국에서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바람에 한국 가을 하늘이 굉장히 파란 그런 하늘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또 나중에 또 중국에서 또 석탄 발전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파랗지 않고 자꾸 뿌옇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올해는 굉장히 복받은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운이 매우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은 금왕절이라고 했지만은 술월은 신유술 서방에 있어서 금이 관장하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술월은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술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이러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금 입장에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고 금이 그래도 세력을 가지고 있죠. 술월도 마찬가지로 신유술 술중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술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나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뭐랬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월은 금이 이제 쇠지 점차 약해지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경금 입장에서 나라를 생해주는 토이고, 경금 자체가 원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금이 약하지 않죠. 더하여 예를 들어서 지지에 이렇게 신금을 본다거나 다시 유금을 본다라고 하면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신유월의 금같이 굉장히 왕해질 수 있다. 유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금 일간이 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로서 단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술월은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술월에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폐단이 생기냐면,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급금해서 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쓰임도 있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토로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 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극금도 하죠.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령 스스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하게 되고,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 나를 생겨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이 매금된다, 토후 매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화를 쓴다라고도 일반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토가 많은 것을 절제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하고 토가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경금이 원령 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통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중 8구 뭐예요? 토다 매금, 토후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화를 쓰는 것보다는 뭘 먼저 쓴다? 그렇죠. 간목을 먼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목이 있게 되면은 간목은 물론 경금이 간목을 충해서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게 되면 이 간목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토가 경금을 매금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견제장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월의 경금은 예외적으로 정화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만약에 간목을 썼는데 다시 또 정화를 쓴다?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화를 또 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준다 하더라도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목은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간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매금한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쓴 연후에 정화를 쓰게 되면 안 좋은 것이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임수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간목으로서 술토를 갖다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술월의 간목은 약할 뿐만 아니라 토가 왕하고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네 가지 토가 있는데, 술토는 뭐다?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의 간목이 당연히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는 경금을 갖다가 더럽혀진 경금, 티끌이라든가 이런 걸 닦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임수가 있으면은 술토 마른 땅을 갖다가 뭘 해줍니까? 촉촉하게 윤토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임수는 간목을 갖다가 간목의 뿌리를 윤택하게 해서 간목이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경금을 설명할 때 정화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또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목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정법인데, 만약에 이것이 술월의 경금은 간목 임수를 쓰는데 금이 많다, 그런 경우는 정화를 경우에 따라서 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면서,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술월의 경금 일반론적으로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간목 임수를 쓰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신금이 있고 수기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목화를 또 취용해서 정화를 쓸 수도 있는 사주 짜임도 별도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리를 하면 술월의 경금 일단 간목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절대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갖다 파극할 것이고 일간을 매금할 것이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도 부러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주 보면은 좋은 일이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서울대를 가서 좋았는데, 큰 아들은 육사가 가서 장교가 됐어. 그것도 또 좋은 일인데, 딸도 의사가 돼가지고 또 잘 돼. 여기서 연이어서 좋은 일이 막 팡팡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막 계속 터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주가 짜임이 안 좋고, 더해서 울로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연달아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술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금인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 격국이라고 한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일간은 양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월지, 술토는 토 중에서도 양토가 되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양토는 파란색, 그 다음에 미토, 축토는 음토가 된다,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습토냐 뭐 건토냐가 있는데 진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얘네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술토, 미토는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때 일간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양토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하죠. 금을 생하는 것이니까 경금 입장에서 토는 인성이다. 인성. 근데 양대 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성?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되겠죠. 편인. 그래서 오늘 사주 격국은 뭐냐면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니까 그냥 이거 어차피 경금장에서 겁재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떤 분들 진짜 어떤 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그냥 겁재 투출, 신 중에 있는 술 중에 있는 신금 투출했으니까 겁재격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겁재격. 이거 겁재격이 되지 않죠. 그냥 이거는 인성이 있잖아, 인성. 그죠? 겁재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심하신 사람은 이걸 갖다 양인격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중 정화가 양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술중 정화는 양인이 아니고요. 유중에 있는, 유금에 있는 유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이라서, 제가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술중에 있는 신금은 절대 양인이 아니고 그냥 겁재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중에 있는 겁재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월령 자체 토가 왕하니까 뭘로 본다? 그죠? 그냥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 양인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에 이렇게 무토, 술 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한적인 뭐예요? 편인격이죠. 물론 술월의 경금도 일간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은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토가 매우 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의 인성을 봐서 내가 생주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있으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뿌리 있는 간목이 있어서 이 무토를 갖다 제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술월의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가지고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간목을 생해 주는 것은 선생님이 간목 설명할 때 개수가 좋다고 했지 임수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은 임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봐야 되죠? 일간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을 위주로 볼 수는 없죠. 이 사주의 핵심 뭐예요? 경금이잖아요. 경금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개수로서 간목 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에 1차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간목을 생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간목을 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보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1차 목적은 토에 의해서 더럽혀진 경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 것이 용도인 것이고, 부차적으로 간목이 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간목이 약하니까 부차적으로 임수가 간목까지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를 쓴다. 즉 보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 타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간, 임금이라고 제가 그래서 일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간은 임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사주의 어떤 영화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 주인공이 핵심인 것이지 지나가는 행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수, 간목,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지에도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굉장히 왕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간 경금이 겁재인 신금 안에 있다고 해서 왕토의 기운을 충분히 설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보지 못하고요. 일지의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해야지만은 무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조금 강해지는데, 일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인목이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거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월은 기후 자체가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차갑고 건조한 간목은 자칫 잘못하면 말라 죽을 수 있죠. 반드시 수가 있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저 간목이 인중 간목이 무토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지만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금 같은 경우 금방 매금이지만 경금은 경금 자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수월의 경금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하나 봤습니다. 자수의 본기는 자수의 기생을 보면 임수, 개수가 있죠.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고요. 자중에 있는 개수만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쓸 수 있다. 저 사주 자체가 약간 건조해가지고 자수가 있으면은 경금을 도세하는 역할은 없지만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가 좀 건조해진 것을 토를 윤토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경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가 있어서 조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병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뭐 임수 같은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좀 병화의 용도라든가, 특히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는 가게 되면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 투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우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행하게 되면,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병신 정유 병신 대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화운을 갔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해지죠. 특히 갑오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인옷을 화국을 짜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자수만 가지고 화국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해자축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축시가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축토가 있어서 무토가, 월간에 있는 무토가 월, 시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이 무토가 굉장히 왕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목 가지고 이 무토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이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죠. 물론 이제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 자체가 많이 매금이 되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기 어렵고, 또 정화가 무토를 보기 때문에 자꾸 토로 생하지 경금을 단련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이 단점은 뭐냐면, 자, 경금이 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술월에 다 인성이 왕한 것이지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패단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인목 두 개를 봤죠. 그래서 인목 두 개 가지고 무토를 제할 것이냐, 또 하나의 무토가 또 투출되는 것, 이거 당연히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됐고, 남녀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기묘시 마찬가지로 기토, 이거는 편이, 이거는 정의 그 나눌 필요 없고요. 수월의 경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된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사주를 봐야지, 얘는 정인이고 쟤는 편인이니까 아빠가 바람필 수 있다, 이런 헛소리 같은 건 안 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얘는 편재, 얘는 정제니까 속으로 뒤로 호박씨 많이 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사주 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사람 보고 남편 바람 핀다라고 일단 겁을 준 연후에 부적이라든가 굿을 하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이거는 인성이 왕하니까 좀 고집은 있을 거고 욕심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고요. 재성이 있어가지고 토를 제하려고 하지만은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대운이 좀 좋을 것 같지만, 이 대운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정유대운 들어가게 되면 묘유충을 하죠. 그 다음에 병신대운 들어가게 되면 인신충을 하죠. 자, 이런 날을
택일해서 김효 씨가 좋다라고 택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경진 씨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진 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토를 받습니다. 물론 이거 진술충은 되지 않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술충은 되지 않지만 토가 많아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술, 축, 진에 다 통근하죠. 매우 왕한 토가 되죠. 무왕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이 술에 통근했다, 축에 통근했다가 아니라 이건 무왕자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재성으로서 무왕자세가 되는 재성으로서 왕토를 갖다 제거시켜 주게 되면은 이걸 갖다 또 제극인이네 이렇게 놓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인성이 왕해서 재성으로 인성을 극하는 건 좋은 거라 했죠. 그래서 용제 파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됐는데, 이 인목을 써야 되는데 천간에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 뭘 갖다 억압하려고 하겠죠.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왕토의 기운을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그냥 설기시켜 주는 정도밖에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간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사주의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못이 있게 되면은 술월에 사주 크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월에 인목을 받죠, 오화를 받죠. 그러면 지지로 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고, 지지로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죠. 토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더 왕해질 것이고, 화국이 형성되게 되면은 임수는 쪼그라들겠죠. 뜨거운 불판 위에 물 얹어 놓은 거가 똑같습니다. 금방 자글자글 없어질 상태에서 왕토와 임수가 다 파극해 버리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이 일하려고 하면 엄마가 자꾸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계속 아이의 미래를 갖다가 엄마가 망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이거 개미시도 마찬가지예요. 개미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자, 얘는 상관이고 얘는 인성이죠. 인성이 상관은 재해도 좋다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거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인데, 그나마 임수가 아니더라도 개수가 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에서 자꾸 인성이 경금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일간의 미래는 식신상관인데 자꾸 인성이 미래를 갖다 막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갑신시가 되면 좋을까요? 갑목이 뿌리를 얻으니까 인의 뿌리를 둔 갑목이 토를 제거할 수 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뭐가 문제입니까? 역시 인신상충 되게 되면은 갑목의 뿌리도 깨지게 되고요, 경금의 뿌리도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마땅히 쓸 수 있는 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가 없다. 만약에 저한테 이날을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라고, 추산되기 때 예정일이 있습니다. 예정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3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정일을 주게 되면은 일단 아들인지 그 다음에 딸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참고로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의 사주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의 사주를 같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부모하고 태어난 아기 형제 자매하고 자꾸 거기에 중점을 두는데, 그거는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주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족 간에 궁합 맞추려고 그 택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예정일 이후는 또 한 2, 3일 보긴 하지만 예정일 이후로는 보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예정일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뭐 한다고 제왕절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정일을 정해주고, 예정일 이전으로 날짜를 잡아와라,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정일 앞으로 한 10일 정도의 사주를 다 분석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11월 23일 요 예정일이 23일 아들인데 11월 1일부터 제가 23일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게 그냥 열흘치 보는 게 아니고 20일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가 날이 딱 정해졌을 때 이 시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 뭐예요? 벌써 사주가 3주까지만 있으면 사주가 하나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마다 12개의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흘치 보면 120개,
그렇죠? 20일치 보면 240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 굉장한 노가다를 띈다. 만약에 이런 날짜가 이날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날 뭐 15일 날 하는데 출산택일 잡아주십시오 하면 저는 무조건 이날은 패스죠. 그죠? 특히 갑신시 잡고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을류시도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뭐 병자시도 그렇고 정해시나 이 정도 아니고서는 저는 근데 새벽에 아기가 태어날 뭐 제왕절개를 하는데 새벽에 태어날리는 맘모죠.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도 경진시에서 늦어도 병술시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태기를 할 때도 좋은 날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안에서 그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